13번부터 봅시다. 보시면 일단은 문제 보시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고 있는 함수고요. 그랬을 때 f1 곱하기 f6의 값이 6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순인데 결론적으로는 요 f2부터 f5까지는 크기순이고 f1, f6 이런 식으로 얘네들만 다른 거죠. 그래서 가족권과 나족권을 봤을 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F1과 F6이 몇이냐에 따라서 요 가운데 게 정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F1 곱하기 F2가 6의 약수니까 F6이죠? F6이 6의 약수니까 1, 2, 3, 6 중에 하나겠다. 그런데 F1이랑 요 사이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말고 F1이랑 F6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일단은 F1이 F6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2를 약분하면.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건 1, 1인 거고 곱했을 때 2가 된다는 건 1, 2인 거고 곱했을 때 3이 되면 1, 3이고요. 곱했을 때 6이 되면 1, 6 아니면 2, 3. 둘 중 하나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치. 그래서 총 몇 가지로? 총 5가지로 경우를 나눠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1, 1인 경우 보시면 여기에다 1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전부 다 뭐가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가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중간에 있는 애들은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1, 2일 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가서 2 집어넣으시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된다? 2, 3, 4. 3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지금 뭐야? 2, 3, 4, 5가 크기순에 맞춰서 2, 3, 4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가지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 3, 4를 골랐다고 치면 배열은 어차피 알아서 들어갈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배열이 정해져 있는 지금처럼 크기순의 경우에는 조합으로만 풀 수가 있다. 배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있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1, 3일 때 집어넣어 보시면 2보다 크거나 같고 쭉 가서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엔 2, 3, 4, 5, 6 5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5개의 숫자 중에 똑같이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로 1, 6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쭉 가서 6이면 얘가 12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똑같겠죠,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어차피 상한선은 6까지니까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2, 3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2, 3 집어넣으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4, 5, 6 3개지. 그치? 그럼 얘는 3H 얘가 3이 아니라 4죠? 3H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숫자 3개니까 4, 5, 6 3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고르겠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뭐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거 얘네들의 조건이 여러 개가 쭉 나열이 돼 있어. 그러면 그 조건들 사이에 무조건 이제 특이하게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겹치는 애들을 기준으로 경우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한 번에 2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번도 보시면 84번도 방금 얘기했던 거야. 지금 1, 2, 3, 4, 5에서 2, 4, 6, 80으로 갈 건데 지금 위에 거 아래 거 가족권과 나족권을 보시면 F3이 겹치죠. 맞지? F3이 겹친다. 그러니까 F3이 겹치는 거니까 F3이 몇인지를 기준으로 보겠다. 그래서 가, 나를 좀 합쳐서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3이 이렇게 있고 얘보다 큰 거에는 F1과 F4가 있는 거고요. 얘보다 작은 거에는 F2와 F5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1대1은 뭐 아니죠? 1대1이 아닌 거니까 얘가 이제 F3이 2일 때, 뭐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12일 때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2일 때와 얘가 12일 때, 얘가 2면 얘보다 작은 거 없잖아? 맞죠? 얘가 12면 얘보다 큰 거 없죠?
그래서 어차피 2일 때와 12일 때는 없을 거고요. 없으니까, 원소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일 때와 10일 때를 보면, 봐봐. 4보다 작은 거 1개고, 4보다 큰 거 4개야. 마찬가지로 10일 때를 보면 10보다 작은 거 4개고, 10보다 큰 거 1개야. 그러니까 어때? 4일 때와 10일 때 결국 함수의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왜? 좌우가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6일 때와 8일 때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F3이 4 또는 10일 때가 있을 거고 6 또는 8일 때가 있을 거다. 그때에 따라서 그냥 경우에서 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재야, 너 일부러 거기 앉는 거야? 6층 2호에서도 그렇고 딱 이게 딱 카메라에 독보적으로 좀 나오고 싶어? 항상 왜 딱 하필 그 자리에 앉는 거야 항상? 6층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선재가 카메라 영상에 출연하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 괜찮아. 뭐 어차피 내가 여기다 쓰는 거 아니니까. 칠판을 가리진 않으니까 상관없어. 아무튼 봅시다. 85번 볼게요. 85번 보시면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의 함수고요. 치역의 원소가 3개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7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골랐을 때 어떻게 된다? 임의의 두 원소. 임의의 두 원소라는 건 모든 원소를 의미하죠. 모든 원소에 대하여 커질수록 커진다. 즉 증가함수다. 증가함수인데 뭐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F1, F2, F3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거야. 7까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은 뭐가 되겠어? 방금 가이에서 했던 것처럼 7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1, 2, 3, 4, 5, 6, 7에서 원래는 1부터 7까지인데 그 7개 중에 3개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뭐 1, 3, 5를 고른 거야. 그럼 얘네들로 이제 가면 화살표가 이어지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치역이 3개인.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어져야 된다? 커지도록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 1, 3, 5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고르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 1, 3, 3, 5, 5, 5를 골랐어. 그럼 순서대로 1, 1, 3, 3, 5, 5,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항상 치역이 나오는 문제에서 이렇게만 풀면 안 됐었지. 맞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3H7을 했어. 그러면 내가 1만 7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또 3만 7번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결론.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치역이 3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우리 중복조합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만약에 1번 학생이 있고 2번 학생이 있고 3번 학생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얘네들 3명에다가 초콜릿 7개를 나눠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무조건 1개씩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1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였죠? 그치? 맞죠? 중복조합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주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있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야. 근데 A, B, C가 자연수야. 그럼 1, 1, 1 주고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3H4 이렇게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1, 3, 5를 골라놨는데 1, 3, 5가 치역이라는 건 무조건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3개의 숫자를 중복으로 허용해서 7개를 고른다가 아니라 얘네들 한 번, 얘도 한 번, 얘도 한 번 미리 뽑아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중복으로 허용해서 4번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뽑히지 않을 리가 없죠. 무조건 한 번씩은 뽑히도록 설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얘랑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됐지? 됐지? 우리 치역 문제에서 항상 그냥 무작정 고르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안 골라지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빼놓고 나머지를 배열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6번인데 86번도 방금 우리가 봤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조건만 달라지는 거고 나조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점점점 커지는 함수인 거야. 그러면 써보면 F1, F2, 그 다음 F3, 그 다음 F4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건데 F6까지 가고 있는 건데 지금 가조건은 요 3개에 걸려있는 조건인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루트 F1, F2, F3을 곱했을 때가 자연수다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다라는 거지. 맞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순서로 배열이 돼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뭘 볼 수가 있냐면 F3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가 영향을 받아. 다시 내가 만약에 얘네들의 곱이 제곱수니까 뭐 제곱수 중에 1이 있으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네들 그냥 1, 1, 1 이렇게 배열하면 끝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4야. 4면 뭐 하면 돼? 1, 1, 4 아니면 1, 2, 2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배열은 그러니까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냥 정해져. 그건 나중에 세면 되는 거야. 그런데 F3이 몇이냐에 따라서 결국엔 누가 영향을 받아? 뒤에 있는 F4, F5, F6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네들은 1부터 어디까지다? 5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얘가 2면 2부터 5까지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 조건은 F1, 2, 3에 걸려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전체에 걸려있는 조건인데 그 전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F3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뒤에가. 이 앞에는 가조건. 이 뒤에는 나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눌 때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F3이 몇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F3이 1일 때, 그 다음에 F3이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F3이 1이야. 얘네들이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죠? 그럼 1, 1, 1이면 제곱수 맞지? 맞지?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그럼 얘가 1이고 여기 5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5개야. 그럼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F4, F5, F6이니까 3개의 숫자를 고르겠죠. 괜찮니? 두 번째도 보자. F3이 2야. F3이 2인데 3개 곱했을 때 제곱수야. 그럼 뭐 있어? 1, 2, 2 있죠. 이거 말고 없지. 그래서 얘도 한 가지에다가 2부터 5까지는 숫자 4개니까 4H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3이야. 얘가 3이면 제곱수가 되려면 1, 3, 3 있나요? 맞지? 1, 3, 3 있고 또 3의 배수 중에 제곱수 3의 배수 중에 제곱수면 36 36은 얘가 3이면 안 되죠. 안 되지. 그럼 얘도 한 가지네. 곱하기 3부터 5까지 숫자 3개니까 이번에는 3H3 될 거고 4부터는 좀 적어봅시다. 이제 F1 있고 F2 있고 여기가 4야. 근데 3개 숫자 곱했을 때 제곱수야. 그럼 일단 1, 1, 4 있겠죠. 그치? 곱이 4가 되는 거. 그럼 4의 배수 중에 제곱수는 16 있죠. 16. 그러면 1, 4, 4. 그 다음에 2, 2, 4. 곱이 16 되는 거. 그 다음 제곱수가 36. 그러면 4, 9, 36가 3, 3, 4.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다. 그래 놓고 얘는 2H3이 되겠죠. 64, 444. 그러면 5개네, 5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5일 때 5의 배수 중에 제곱수는 1, 5, 5. 있나요? 5, 25. 그 다음에 100. 100은 불가능한가요? 5, 5, 24, 5, 5. 그럼 100. 얘 2개네. 얘 2개고, 근데 뒤에는 어차피 전부 다 5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F1, F2, F3이 제곱수인 거 아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쭉 나열해도 돼. 그러고 나서 배치를 시켜줘도 돼요. 알겠지? 지금은 그냥 F3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그게 싫다 하시면 얘네들이 몇이 되는지를 가지고 일단 경우에서 쭉 세고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뒤에 걸 다 세셔도 돼요. 알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다양해져서 이런 식으로 나눈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풀든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볼게요. 87번에 x는 1, 2, 3, 4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4, 5다. 그랬을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마이너스 f4가 3m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에 있는 3m은 결국에는 3의 배수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냐면 f4를 반대로 넘기는 거야. f4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돼?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3m 더하기 F4야. 그러면 만약에 F4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 지금. F4는 결국에 1, 2, 3, 4, 5 중에 한 개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3m 플러스 1 뭐라고 불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또 3m 플러스 2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야. 또 3m 플러스 3이야. 그러면 그냥 3의 배수인 거죠. 그럼 또 3m 플러스 4야. 3m 플러스 4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인 거야. m은 정수니까 뭐든 상관없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m 플러스 5야. 그러면 나머지가 2인 숫자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F4가 1과 4일 때와 F4가 2와 5일 때 경우의 수가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든 4든 또는 2든 5든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누겠다? 첫 번째로 F4가 1 또는 4인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F4가 2 또는 5인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F4가 3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보면 F1, F2, F3은 왼쪽에 있고 F4만 오른쪽에 있으니까 F4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죠. F3만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1부터 5까지 5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3개로 나눌 수가 있다. 3으로 나눴을 때의 배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그럼 얘네 3개를 더했을 때 F1, F2, F3을 더했는데 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전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뭔가를 더했을 때 뭐 일단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무언가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래.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네들이 될 수 있는 숫자 1, 2, 3, 4, 5를 나누는 거야. 1, 4와 2, 5와 3으로 일단 쪼개는 거야. 뭔 소리야? 얘는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나머지가 0인 애들이야. 그런데 내가 숫자 몇 개를 고르겠다고? 3개를 고르겠다고? 숫자 3개를 골랐는데 3의 배수야. 그럼 어떻게 고르면 돼? 똑같은 곳에서 3개 고르면 되죠.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고르면 3의 배수. 마지막으로 1개, 1개, 1개 고르면 3의 배수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상관없이 나머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1을 3개 고르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를 3개 고르면 나머지가 6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2, 0을 고르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고를진 그 다음 생각하는 거고, 일단 뭐다? 나머지를 기준으로 어떤 종류를 고를지부터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F4가 3인 경우를 먼저 보면 F4가 3이면 결론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3m 더하기 3, 즉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나머지가 1인 것만 3개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게 3개 있는 경우와 나머지가 0인 게 3개 있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0인 거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거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수 어떻게 세면 돼? 나머지가 1인 거 3개야. 그러니까 이 둘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로 갈 거니까 여기 2의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팩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3팩은 뭐야? 누가 1, 2, 3이 1, 2, 0 중에 하나로 선택하겠다. 3팩. 그 다음에 1로 갈 거면 1, 4 중에 하나. 2로 갈 거면 2, 5 중에 하나. 0으로 갈 거면 3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보시면 F4가 1이에요. F4가 1이면 이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걸 찾으면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려면 어떻게 고르면 돼? 1, 1, 2 고르면 나머지 1이니? 나머지 4가 되는 거니까. 맞죠? 또 0, 0, 1 있니? 괜찮아? 또 0, 2, 2 있어요. 그치? 4니까 나머지 1인 거지? 그치? 그 다음은 없나요? 나머지가 1이려면 합이 1이거나 합이 4거나 아니면 7이거나인데 7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3개 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1, 2, 3이 1, 1, 2로 갈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누가 2로 갈지만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3, 1.
1, 2, 3 중에 하나 골라서 2랑 연결시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1, 1로 갈 거야. 아니면 3팩 나누기 2팩 하셔도 돼요. 1, 1, 2를 배열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1로 갈 거야. 그러면 1, 4 중에 하나. 또 1로 갈 거야. 1, 4 중에 하나. 2로 갈 거야. 2, 5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 0, 1이니까 3, C, 1 곱하기 0으로 갈 거야. 한 가지. 또 0으로 갈 거니까 한 가지. 1로 갈 거니까 두 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 C, 1에 0으로 갈 거 한 가지. 2로 가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왜? 1인 경우, 4인 경우 두 가지 있는 거니까. 알겠지? 지금 우리는 1인 경우만 센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인 경우 세보면 나머지가 2구나. 나머지가 2이려면 다 더했을 때 2면 되니까 0, 1, 1 있고 0, 0, 2 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이려면 5면 되니까 1, 2, 2 이렇게 있겠네요. 5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C1 2의 제곱 3C1 곱하기 2 얘는 3C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때 다 넣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여기 3m 이거 여기만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넘겨서 나머지를 통해서 해석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 문제에서.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88번. 집합 x는 1, 2, 3, 4, 5, 6이다 그랬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1대 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n이 1부터 2까지일 때 쟤다. 사실 얘는 그럼 결국 n은 1 또는 2란 소리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넣자 그랬죠. 넣어서 그냥 작성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f2, f1, f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보면 F4, F2, F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 얘와 이쪽은 이제 합쳐질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F4, F2, F1, F3 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F6은 2보다는 큰데 얘보다 클지 아니면 작을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차피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1, 2, 3, 4, 6이 정해지면 5는 그냥 남는 걸로 가면 돼. 뭔 소린지 이해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갔어.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일단은 맞춰보면 F4가 가장 작으니까 어딘가로 갈 거고 2가 뭐 2로 갔고 그 다음에 뭐 1이 3으로 갔고 3이 4로 갔고 뭐 6이 5로 갔어.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결국 5는 어디로 가면 돼? 6으로 가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5는 선택지가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뭐만 생각하면 돼? 5를 제외시키고 5는 어차피 남는 대로 갈 거니까 1대1 대응이려면 뭐만 하겠다? 1, 2, 3, 4, 6을 어떻게 배열할지 보겠다. 그런데 얘네들은 정해져 있어. 얘네들은. 근데 F6은 얘보다만 크면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4, F2, F6, F1, F3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 F6이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 뒤에 거를 F1, F6, F3 이렇게 배치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F1, F3, F6 이런 식으로 배치시킬 수도 있는 거죠. 왜? 6은 2보다만 크면 되니까. 다른 애들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배열이 몇 가지다? 총 3가지다. 근데 얘든 어차피 이제 순서만 바뀐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경우의 수는. 그래서 3 곱하기.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등호 없이 크기 순이니까 뭐가 된다? 6C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치?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 등호가 없으니까 그냥 조합 이렇게 했었지. 크기순일 때는 조합이야. 크기순일 때는 배열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크기순인데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 등호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3 곱하기 6CO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번은 그냥 간단한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시면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대. 그럼 우리는 x에다가 1, 2, 3 넣어보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굳이 넣어볼 필요 없잖아. 맞지? 어차피 이제 똑같은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니까. 1르튼, 마이너스 1르튼 똑같은 거니까. 쭉 집어넣어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x가 양수면 fx도 양수래요. 그러니까 1은 다시 1, 2, 3은 무조건 양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넣어볼게요. 1 집어넣어보시면 F1 더하기 F-1에 절대값이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얘는 양수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F1이 1로 가. F1이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로 가야 돼. 0은 없기 때문에. 또 F1이 2로 가. 그럼 F-1은 마이너스 1로 가거나 마이너스 3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F1이 3으로 가. 그럼 F-1은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총 몇 쌍 있는 거야? 4쌍 있는 거지? 맞죠? 그럼 2와 마이너스 2일 때도 4쌍 있는 거고요. 3과 마이너스 3일 때도 4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의 세제곱 64예요. 단순하죠, 얘는? 왜? 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1, 2, 3이 다 따로야.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엮여있지 않아. 엮여있지 않고 1, 마이너스 1 따로, 2, 마이너스 2 따로, 3, 마이너스 3 따로. 만약에 1대1이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4개 구해놓고 4의 세제곱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0번 보시면 90번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F1 곱하기 F3 곱하기 F5가 홀수다.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곱했을 때 홀수라는 건 전부 다 홀수일 거다. 얘네들은 전부 다 홀수로 간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치역의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저 5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얘네들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홀수로 간다고. 맞니? 그럼 만약에 내가 5개 중에 3개를 골랐는데 홀수가 1개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로 몰리겠죠. 맞지?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를 골랐는데 홀수가 2개야. 그럼 그 2개로 몰릴 거고 3개면 그 3개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내가 5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치역이니까. 근데 그 안에 일단 홀수가 몇 개일 때로 나누겠다. 1개일 때로, 2개일 때로, 3개일 때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결국 치역의 원소가 3개잖아. 그래서 얘네 3개가 다 똑같은 홀수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얘네 3개가 홀수 2개로 갈 때가 있을 거고, 얘네 3개가 홀수 3개로 갈 때가 있을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그렇게 보셔도 돼요. 다시 F1과 F3과 F5가 전부 다 하나의 홀수로 갈 때가 있고, 얘네들이 2개의 홀수로 갈 때가 있고, 얘네들이 3개의 홀수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일단은 5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그 안에 홀수가 몇 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로 어차피 쟤네들은 홀수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홀수 2개일 때, 3개일 때로 나누셔도 되고. 알겠죠? 어차피 이제 맥락은 똑같은데 생각이 조금 다른 거니까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부 다 같은 홀수로 갈 때를 보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1, 3, 5 중에 하나로 갈 거니까 3C1이겠죠. 일단 시작은 1, 3, 5 중에 한 개를 고르겠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1, 3, 5가 전부 다 1로 갔어. 근데 우린 치역이 3개여야 돼. 그러면 2와 4는 무조건 나머지 4개 중에 2개로 가야 되는 거죠. 4개 중에 2개를 골라줘야 전체 3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곱하기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고르겠다. 내가 만약에
2와 4를 골랐다. 그런데 2와 4는 뭐가 된다고? 크기순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는 2로 4는 4로 가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배열은 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1, F3, F5가 홀수 2개일 때로 볼게요. 홀수 2개. 그럼 일단 시작은 뭐겠어? 1, 3, 5. 3개의 홀수 중에 2개를 고르고 시작하겠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1, 3, 5가 1, 3으로 갈 거야. 1, 3, 5가 1, 3으로 갈 거야. 그럼 배열이 몇 가지야?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3이 갈 수 있는 거 2개, 5가 갈 수 있는 거 2개. 그러니까 뭐가 된다? 2의 세제곱이 된다. 거기서 몇을 빼줘야 된다? 2가지는 빼줘야 된다. 1로 몰리는 경우와 3으로 몰리는 경우는 빼줘야 된다.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도 있었냐면, 봐봐. 어차피 3개가 2개로 가잖아. 함수의 성질에서 얘는 무조건 1개밖에 못 골라. 얘도 무언가 1개를 고를 거고, 얘도 무언가 1개를 고를 거야. 그럼 우린 총 몇 개의 숫자를 고르는 거야? 3개의 숫자를 고르는 거죠? 근데 우린 무조건 몇 개의 숫자는 골라야 돼? 2개의 숫자는 고정적으로 골라야 돼. 그럼 중복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1개 있다는 소리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8-2에서 6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1, 3 중에 둘 중 하나, 1, 3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뭘 고른 거야? 중복이 되는 애를 고를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1, 3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3은 2번 고를 거야. 1은 한 번 고를 거야. 그럼 이제 요 3개와 요 3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매칭시키면 되죠. 근데 뭐가 있는 순열? 중복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뭐가 된다?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6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뒤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봐봐. 1, 2, 3, 4, 5가 있고 치역이 1, 2, 3, 4였으면 좋겠대. 그럼 그냥 무작정 우리 평소 풀던 대로 여사건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는 4의 5제곱이야. 4가지니까.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돼? 치역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와 3개일 때를 다 빼줘야 된다고. 맞죠? 우리가 여사건을 왜 쓰는데? 여사건은 빼는 게 적기 때문에 여사건을 쓰는 거야. 맞잖아? 근데 여사건을 세는 게 더 귀찮다고 이렇게 많아지면.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치역이 4개라는 건 얘네들이 한 번은 무조건 골라줘야 돼. 근데 우리 총 5개의 숫자를 고를 거라고. 얘네들이 하나씩 고를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하나 있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작이 4C1. 이 4개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르겠다. 1을 한번 골랐다. 그럼 이제는 1, 2, 3, 4, 5와 1, 2, 3, 4를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5팩은 1대1로 연결. 2팩은 1이 2개 있으니까 나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사건이 아니라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을 때 2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 지금 사실 3개짜리라서 이거 생각할 바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해, 사실은. 치역이 3개 또는 2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치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편하고요. 근데 치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된다? 1, 3, 5와 1, 3이 연결된 요런 상황을 의미한다. 그럼 남는 원소 적어볼게요. 이제는 나머지 2, 4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3, 2, 4, 5 뭐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면 일단 치역 2개는 골라진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치역이 몇 개여야 되는데 치역이 총 3개여야 되잖아. 근데 이미 2개는 골랐잖아. 그치? 그럼 몇 개가 추가되면 되겠네? 1개가 추가되면 되겠네? 그런데 1, 3은 이미 골라졌으니까 뭐 하겠다? 2, 4, 5, 3개 중에 1개를 고르겠다. 4를 고르겠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2, 4가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4를 골랐어. 그럼 2, 4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1, 4로 들어가거나 3, 4로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는 4는 무조건 골라야 돼, 얘들아. 4는 치역이야. 4는 무조건 골라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2를 골랐어.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2, 3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2, 1이 들어가거나 얘도 몇 가지야, 배열이? 어차피 2가지죠? 그러니까 뭘 고르든 2가지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확인하는 거야, 우리 지금? 얘가 1, 3인데
2를 고르면 2 사이로 들어가는 거고 4를 고르면 제일 큰 걸 고른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혹시나 크기 순으로 내가 골랐을 때 얘네들이 크기 순으로 골라야 되잖아? 크기 순으로 골랐을 때 혹시나 배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마지막 홀수가 3개다. 홀수가 3개면 135가 135로 하나씩 연결되는 거죠. 그냥. 맞지? 그럼 뭐가 돼? 그냥 300. 135가 135로 연결이 됐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면 135가 135로 한 개씩 연결이 됐어. 그럼 이미 치역 3개가 골라진 거야. 이미 치역 3개가 골라졌으니까 이 4는 요 3개 중에 갈 수밖에 없죠. 요 3개 중에 가려면 곱하기 3C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개 중에 2개 골라서 한 개씩 크기 순으로 맞춰서 배열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문제가 보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많겠죠. 그치? 그래서 함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 91번 봅시다. 91번에 집합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 2개로 간다는 소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합성함수. 요즘 사실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어려우니까 같이 보시면 합성함수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개래. 합성함수란 뭐야? 한 번 더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거고 1, 2, 3, 4로 한 번 더 갈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몇 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 2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몇 개가 선택이 된다? 1개가 선택이 된다. 근데 합성함수라는 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 1, 2가 둘 다 1로 가. 그러면 합성함수 F 합성 F니까 얘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무슨 이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간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골라진 함수는 몇 개야? 여기서 골라진 애는 몇 개야? 3개죠, 치역이. 맞지? 그런데 합성함수라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 그랬을 때 치역이 어떻게 되나 보자. 1은 1로 가서 1로 갔으니까 1 선택 받는 거야. 2는 1로 가서 1로 가는 거니까 1 선택 받는 거고 3은 2로 갔다가 1로 가니까 1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3으로 갔다가 2로 가니까 2 선택 받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이 몇 개야? 2개로 줄어. 원래는 3개였는데 근데 그걸 매번 이렇게 다 해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갈 때 1, 2, 3으로 도착을 하지. 그치? 그럼 4는 그냥 지워버려. 왜? 4는 어차피 도착을 안 해. 4로 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4가 어디로 가는지는 합성함수에서 중요하지 않아. 무슨 소린지 이해가? 합성함수라는 건 화살표를 받은 애가 한 번 더 쏘는 개념인 거야. 근데 4는 화살표를 못 받아. 그럼 쏴, 안 쏴? 안 쏴. 그러니까 지워버려.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받는 게 2개라는 게 바로 보인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거고 1, 2, 3, 4로 가겠대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의 치역 볼 때 얘를 그대로 옮길 건데 얘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어차피 3과 4는 쏘지 않는다고. 화살표를 못 받는다고요. 화살표를 받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쏠 수 없다는 소리야. 받아야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워버려. 3과 4는 어차피 선택 받을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 몇 개가 되는 거야? 치역 2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뒤에 거에서 3이 2로 간다. 이 선택지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뭔 소린지 이해가? 합성함수의 치역 따질 때 이렇게 따지면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일단 얘 보시면 봐봐. 마지막으로 문제 보시면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1, 2, 3, 4로 한 번 더 갈 건데 치역이 2개래. 그럼 여기서 내가 4개 중에 2개를 고르겠지? 치역이 2개니까? 그럼 내가 1과 2를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3과 4는 지워도 된다니까? 이제 없어. 3과 4는 없는 거야.
합성함수의 입장에서 없는 거야. 일단은 4개 중에 2개는 고른 거니까. 그럼 합성함수의 입장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1, 2 중에 무언가로 갔고 그 다음 1, 2에서 한 번 더 가는 거잖아. 근데 치역이 몇 개여야 된대? 치역이 1개여야 된대. 그럼 1, 2가 어디로 간다는 소리야? 하나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어디로 가? 1 아니면 2로 가겠죠. 곱하기 2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 1 또는 2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앞에 것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같은 함수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되네? 3, 4가 1, 2 중에 어디로 갈지만 생각하면 되네. 그런데 2는 뭐라고? 치역이라고. 2는 치역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1만 선택된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3, 4가 어딘가로 갈 건데 2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선택지 2개, 선택지 2개. 그치만 1이 다시 2가 선택받지 못한 경우 한 가지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합성함수의 치역 계산할 때 중간 단계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건 화살표를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아야 쏠 수 있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번도 마찬가지예요. 92번도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그러면 일단 합성함수의 치역이 5개이려면 원래 함수의 치역은 5개보다 많아야 돼. 원래 없던 애가 새로 생길 수 없어 절대. 알겠지? 왜? 우리 여기서 선택 못 받은 애들 다 지우잖아. 얘가 치역이 2개야. 근데 얘가 치역이 3개야. 말이 안 된다고. 맞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원래 함수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근데 우린 지금 전체가 6개잖아. 그러니까 우린 뭘 따져야 된다? 요 F의 치역은 5개 아니면 6개겠구나. F의 치역은. 근데 6개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 근데 치역이 6개야. 그 말은 뭐야? 1, 2, 3, 4, 5, 6이 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얘들아,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데 1, 2, 3, 4, 5, 6이 다 선택받았어.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다라고 불러요. 6개가 6개로 다 하나씩 매칭이 된 거니까. 1대1이야. 1대1 함수는 합성을 시켜도 치역이 그대로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다 쓰진 않고 이렇게 4개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럼 합성해도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F의 치역의 원소가 6개면 F 합성 F도 똑같이 6개겠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F의 치역의 개수는 5개일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밑에 거를 쭉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A는 원소의 개수가 5개야. A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6시 5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은 쭉 계산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제 워낙 뭐 빈칸 넣기가 안 나오는 추세기도 하고 하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97번도 2칸짜리인데 요거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보시면 내가 총 4개의 비어있는 상자가 있고 거기에 그 4개의 상자에 1부터 20개까지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겠다. 그랬을 때 F15, F14, F1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F15라는 건 n에다가 15를 집어넣은 거니까 총 몇 개의 공을? 총 15개의 공을 몇 개의 상자에? 4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에 들어있는 걸 다 더했더니 15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조건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 4개의 합이 15다 해서 4H1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선 뭐라고 돼 있다? 최대 5개의 공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뭐가 존재한다고? 상한선이 존재한다고. 그 상한선이 존재할 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그치만 얘가 최대 5개야. 근데 그냥 얘가 4H15라고 하면 여기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15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
최대는 5개인데, 최대는 우리가 5개까지밖에 못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15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 갭이 너무 크잖아. 이 갭이 너무 만약에 최대가 1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15개래, 5개, 전체가. 그러면 여기에 13개일 때, 14개일 때, 15개일 때만 빼면 되잖아. 3가지만 빼면 되잖아. 넣을 수 있는 상한선 12개와 최대 15개니까 이 갭이 작잖아. 그러니까 3가지를 빼면 된다고, 여사건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5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15개가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빼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얘를 어떻게 생각한다? 아, 여기에 5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얘를 O-A'이라고 두겠다. 그럼 A'이 0이면 5개 들어갔다는 뜻이고 A'이 3이면 2개 들어갔다는 소리구나. 반대로 최대치가 5개니까 5개에서 빼면 5개를 넘을 리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쭉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5다가 나와요.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4개의 합이 5다가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체크해야 돼 항상. A'이 5야. 그래도 상관없죠. A'이 5면 A에 5개 들어갔다. A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돼? 얘는 14일 때. 세 번째는 13일 때를 구해봐라 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14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가 6이 돼. 6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4개의 합이 6이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A'이 6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죠. 그게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 얘가 6일 때, 얘가 6일 때, 얘가 6일 때, 얘가 6일 때. 괜찮아? 마지막. 얘가 13이면 여기가 7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다? 4개의 합이 7이다가 될 거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 7이면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얘가 7일 때, 7일 때, 7일 때, 7일 때니까 4가지 빼주셔야 되고요. 그치? 마찬가지로 얘가 6이어도 안 되거든? 6이어도 안 돼. 얘 4개의 합이 7인데 얘가 6이면 안 돼. 맞죠?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몇 개 남아? 1개 남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 얘가 1, 얘가 1. 그러니까 A' 6일 때의 가지수가 몇 개? 3개. 맞아? 그러니까 6, 1, 0, 0일 때, 6, 0, 1, 0일 때, 6, 0, 0, 1일 때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게 6일 때, 6일 때, 6일 때, 6일 때인가 총 몇 개? 총 18개.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상한선이 존재할 때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 갭이 클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그냥 여사건으로 풀어요. 지금처럼 여사건으로 전체 그냥 구해놓고 안 되는 거 빼는데 얘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로 보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주사위 문제도 했었어요. 주사위는 최대 상한선이 6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98번은 넘어갈 거고요. 98번은 뭐 간단하게만 보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N이래. 그럼 2A도 짝수고 2B도 짝수고 2N도 짝수니까 C 더하기 D도 짝수겠죠? 그치? 자연수니까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C 더하기 D가 짝수려면 C, D가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단순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99번인데 99번을 지금 책에서는 그리고 문제에서는 중복조합으로 풀어. 문제에서는 중복조합으로 풀어. 근데 우리가 얘를 중복조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얘를 중복조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웃하지 않는 순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했어? 남자 4명 먼저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로 여학생들 집어넣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골라서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3개를 중에서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그런데 그 검은색 3개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냥 얘 타일만 보고 문제 풉시다. 밑에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3개를 고를 건데 첫째 줄에만 3개가 있을 수 있고
두 개 한 개일 수 있고, 한 개 두 개일 수 있고, 0개 세 개일 수 있는 거죠. 검은색 타일의 개수가. 요 전체 중에 세 개를 고를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만약에 위에 게 세 개야. 검은색 타일이 위에 세 개 있어. 그러면 밑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위에 두 개 있고 밑에 한 개 있어. 그러면 지금 밑에 그림처럼 요렇게가 검은색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 타일이 위아래 몇 개씩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검은색 타일이 몇 개씩 있느냐. 그러면 잘 봐.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 세 개를 고르겠다. 첫째 줄에서만 세 개일 때를 골라보겠다. 그런데 내가 첫째 줄에서 세 개를 고를 건데, 맞죠? 총 2n개가 있고, 맞지? 첫째 줄에서 세 개를 고를 건데, 그 세 개가 이웃하지 않게 골라야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NC3을 하면 안 된다고. N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니까, N개 중에 세 개를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웃하지 않게끔 세 개를 골라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검은색 타일과 검은색 타일 사이에 흰색 타일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검은색 타일을 먼저 배치시켜. 어차피 세 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흰색 타일은 몇 개 있는 거야? 흰색 타일은 N-3개가 있는 거야. 그럼 그 N-3개를 결국에는 여기 네 군데에다가 나눠 집어넣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그 네 군데에다 나눠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기엔 무조건 한 개, 여기엔 무조건 한 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똑같이 생긴 흰색 타일을 네 군데에다가 나눠 넣겠다. 즉 중복조합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네 군데에다가 N-3개의 타일을 나눠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 개씩 넣어줘. 그러면 N-3개에서 몇 개로 준다? N-5개로 줄어들겠죠. 두 개 미리 넣어놓으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흰색 타일이 N-3개가 나열이 돼 있어. 그럼 너네 흰색 타일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검은색 타일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리고 이웃하지 않다니까 그 네 군데 중에 골라서 한 개씩 들어가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N-3개의 타일을 쭉 나열했어. 그러면 검은색 타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N-2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N-2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흰색 타일이 4개가 이렇게 있어. 검은색 타일 3개를 내가 안 겹치게 집어넣을 거야. 이웃하지 않게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골라서 집어넣잖아. 4개를 나열했는데 5개잖아. N-3개를 나열했으니까 N-2개겠죠. 그 중에 몇 개 골라? 3개 골라서 검은색 타일 집어넣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둘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둘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걸로 보셔도 되고 밑에 걸로 보셔도 되는데 위에 걸로 보는 건 지금 밑에 적혀있는 문제 풀이대로 본 거고 밑에 걸로 본 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걸로 본 거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을 배웠으니까 중복조합을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걸 먼저 배치시켜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밑에 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등급 문제로 넘어갑시다. 현재야, 낮에 하니까 졸리지? 근데 1시 반이 졸린 시간은 아니지 않아?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나도 힘들어. 너는 이거 하고 클리닉하고 가면 되잖아.
난 오늘도 10시까지 있어야 돼. 좀만 힘내서 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시고. 봅시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우리 수업이 토요일이었지. 토요일날 안 오던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목요일날, 얘들아, 목요일 1시 반에 보강하기로 했죠? 이유는 7월 4일날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7월 4일날 수업을 이번 주 목요일 1시 반 지금이랑 똑같은 시간에 보강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는 다른 학원 때문에 못 오고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 이번 달 안에 결국 보강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이 끝 아니니 이번 달이? 그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7월 4일날 못한 거 와서 하는 거니까 그냥 수업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토요일이 딱 4번밖에 없어서 이번 달에 근데 한 번 빠지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다른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오시는 학생들은 어차피 내가 영상을 다 찍어 놓을 거니까 공부들 해 오시면 되고 목요일날 1시 반에 오세요. 알겠죠? 그 전날 한 번 또 얘기할 테니까 아무튼 모든 학생들은 그냥 따로 연락만 주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볼게요. 100번. 보시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 3개, 보라색 3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8장의 카드를 A, B, C에게 나눠줄 건데 두 학생 A와 B는 각각 한 장 이상씩 받고 C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받는 카드의 색은 총 3가지 이하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 어차피 이제 A가 뭔가를 받을 거니까 A가 받을 수 있는 종류의 색깔은 3개 종류는 뭐가 있는 거야?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죠. 근데 3개 이하래. 그럼 뭐로 풀면 되겠네?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첫 번째로 A, B가 한 장씩 받아야 돼. 근데 얘가 같은 색을 나눠주는 거니까 중복조합은 맞아. 근데 3개 종류가 4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내가 보라색 3개를 3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3H3이야. 중복조합이야. 그런데 색깔의 종류가 많아. 그러면 8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8장을 3명에게 나눠준다. 3H8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왜? 색깔이 다르면 구분이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은 구분이 안 되는 애들만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지금 얘는 근데 구분이 되는 4종류의 카드가 있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무작정 풀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원래 중복조합에서는 한 장 이상씩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장 주고 시작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한 장 줄 건데 빨간색 카드를 주느냐 파란색을 주느냐 달라지는 거잖아. 구분이 되잖아.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장 이상씩 받아야 된대. 근데 한 장을 주고 시작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전체에서 또 여사건으로 빼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전체에서 첫 번째 뭘 빼고 A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뺄 거고요. A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또 B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 빼겠죠. 맞니? 그 다음 어떻게 해줘? A, B가 둘 다 아무것도 못 받은 경우는 더 해줘야 돼. 겹칠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뭐가? 가족권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4종류의 카드를 받는 경우까지 빼주시면 나의 조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체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8장의 카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빨간색 카드 한 장, 즉 3C1 A, B, C 3명 중에 1명 골라서 줄 거니까 빨간색 카드 한 장을. 마찬가지로 파란색 카드 한 장, 3C1 그 다음 노란색 카드 3장, 3H3 보라색 카드 3장, 3H3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로 A가 못 받는 경우를 빼보자. A가 못 받는다는 건 그냥 A가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A가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2C1 곱하기 2C1 곱하기 2H3 곱하기 2H3 이렇게 되겠죠. 2명에게 3장의 카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못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못 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있을 거다.
다음 세 번째. A, B가 둘 다 못 받는 경우는 A, B가 둘 다 못 받는다는 건 결국 C에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한 가지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A가 네 종류의 카드를 다 받는 경우 A가 네 종류의 카드를 다 받는다는 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네 개를 다 받는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일단 한 장씩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는 카드는 노란색 두 장과 보라색 두 장이 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나눠주겠다? B, C가 아니야. A, B, C에게 나눠주는 거야. A가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어, 카드를. 종류만 이렇게 4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류만 4개면 되는 거니까 한 장씩 미리 주는 거고 모든 종류를 한 장씩 줄 거니까 상관없어요. 한 장씩 주는 거. 지금 가에서는 빨간색을 줄지 파란색을 줄지를 모르니까 여사건으로 푼 거고 얘는 모든 종류를 한 개씩 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 줬어. 그럼 노란색 2개, 보라색 2개 남았어. 그거를 A, B, C에게 나눠줄 거야. 그런데 B는 무조건 받아야 돼. 맞아? B는 무조건 받아야 돼. C는 못 받아도 돼. 이제 A도 추가로 안 받아도 돼. 맞지? 맞지? 그러면 얘를 셀 때 어떻게 세면 되겠네? 아, 노란색 2개를 3명에게 나눠주겠다. 3H. 또 보라색 2개를 3명에게 나눠주겠다. 3H. 근데 거기서 빼겠다. 뭐를? B가 못 받는 경우 2H, 2H.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 괜찮니? 다시 잘 봐. 얘네들이 이제 다 계산한 거고 이제 나 조건만 해결하면 돼. 나 조건을 해결할 건데 A가 4종류니까 4종류에서 하나씩 줬고 남는 게 이렇게 되고 그거를 A, B, C 3명에게 추가로 나눠줄 건데 B는 한 장 이상 받아야 되잖아. B가 못 받는 경우 이미 다 뺐잖아. 근데 여기서 또 B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3H, 3H. 두 장을 3명에게 나눠주겠다. 근데 B가 못 받는 경우는 제외시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얘 빼시고요, 얘 빼시고요, 얘 더하시고요, 얘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01번. 101번이 아까 그 앞에서 봤던 타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타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검은색 카드가 2장이 있고요. 검은색 카드 2장. 네,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색 카드 2장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흰색 카드는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8장이 있다. 걔네들을 총 10개의 카드를 내가 나열을 해볼 건데 보시면 흰색 카드에 적혀 있는 수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돼야 된대. 방금 얘기했던 거죠, 앞에서. 크기 순이면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몇 장이 어디 있을지만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있어야 되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은 놓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검은색 카드 2장이잖아? 봐봐. 검은색 카드 1장, 2장. 이렇게 내려놨어. 검은색 카드를 미리 내려놓고, 흰색 카드가 8장이 있으니까 그 흰색 카드 8장은 여기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나눠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게 3H8 뭐 이렇게 했잖아. 앞에서 타일 문제에서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 어떻게? 가운데. 여기엔 무조건 2장 이상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여기에는 무조건 3의 배수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3이 들어가는 경우, 6이 들어가는 경우, 3, 6이 다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시면 되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잘 봐. 크기 순이야. 잘 봐. 가운데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었어. 가운데 3을 집어넣었어. 그럼 6은 어디 들어가? 6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3은 여기 있는 거고 6은 여기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린 카드가 몇 개 남는 거야? 1, 2, 4, 5, 6, 7, 8 해서 6장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총 3군데에다가 나눠서 집어넣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요 6장의 카드를 3군데에다가 나눠 집어넣을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배열이 되는 거라고? 무조건 크기 순으로 배열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봐봐. 3이 여기 있어. 그럼 1, 2는 어디 들어가야 돼? 1, 2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니? 6이 여기 있어. 그러면 7, 8은 여기 고정인 거야. 맞아? 크기 순인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 뒤에. 6이 여기 있으려면. 맞나요? 그럼 우리 이제 몇 장 남았네? 흰색 카드 4장 남았네. 흰색 카드 4장을 어떻게 집어넣겠다?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데 무조건 뭐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는 몇 장은 넣어야 돼? 2장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려면. 왜? 3이 가운데 있을 때라서 그래. 근데 잘 봐. 반대로 세볼게. 어떻게 세볼 거냐면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적힌 게 가운데 있어야 된대. 그럼 전체에서 가운데 없을 때 빼면 되잖아.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 6이 다 여기 있을 때, 두 번째로는 3, 6이 다 여기 있을 때, 세 번째로는 3이 앞에 있고 6이 뒤에 있을 때, 얘네들을 빼면 가운데 3, 6이 있을 때만 남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야. 방금 우리가 했던 건 뭐야? 3이 가운데 있을 때를 세봤더니 3 앞에는 무조건 2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2장이 여기 2장일지 여기 2장일지 한 장 한 장일지 몰라. 그걸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면 잘 봐. 6이 여기 들어가. 그럼 6 앞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1부터 6까지 다 들어있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3이 여기 있어. 3이 여기 있어. 그럼 3보다 큰 숫자는 3보다 뒤에 있어야 되잖아. 3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3부터 6까지가 다 여기 있다는 소리야. 3부터 6까지? 3부터 8까지? 괜찮아? 마지막으로 3이 맨 앞에 있어. 그러면 여긴 1, 2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6이 여기 있다는 건 7, 8은 무조건 여기 있다는 거야. 이게 고정이야. 그럼 우리 카드 몇 장 남니? 2장 남죠? 근데 여기 가운데 몇 장 들어가야 돼? 2장 이상 들어가야 돼. 그럼 그 2장을 다 어디다?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또 3부터 8까지 여기 다 집어넣었어. 그럼 2장 남잖아. 근데 가운데 2장 이상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 2, 3, 6, 7, 8이야. 뭐 남아? 4, 5 남아요. 4, 5가 무조건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6건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운데에다가 3을 넣어보니 앞에 2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2장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한 장 한 장 있을지 나눠야 돼. 6일 땐 더 심해. 6일 때는. 6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 그럼 또 이제 4, 5가 어디 들어갈지 또 생각해야 돼. 3, 6이 다 여기 있어. 그러면 1, 2가 어디 들어가? 1, 2가 여기 들어갈지 하나하나 들어갈지 몰라. 7, 8도 마찬가지로 두 개 몰라. 이걸 또 언제 다 따지고 있어. 사실 따질 게 너무 많으면 6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6건을 나눠보면 3, 6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고정되는 순간 셀 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 애들이 정해져서.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다. 얘는 3가지만 빼면 된다. 6건으로. 얘 6건은 3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첫 번째로 흰색이 2장 있어야 된대.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엔 2장 이상 집어넣을 거야. 그거 어떻게 여기다가 이 미리 2장을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치? 그럼 총 8장 중에 2장을 미리 넣어놨어. 2장을 미리 넣어놨으면 어떻게 된다? 3개의 합이 6이다가 되는 거죠? 거기서 뭐만 빼면 된다? 3만 빼면 된다. 괜찮니? 지금 여기까지 얘들아 나조건까지는 흰색 카드의 배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개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맞죠? 개수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조건까지는 3H6 가운데 2장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3H6 하시고 다조건은 그 중에 3의 배수가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걸 빼시면 되고 그건 어차피 3가지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조건을 신경 쓰는 게 힘들어요. 다조건을 신경 쓰는 게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이 정각까지죠? 그래서 오늘 하고 목요일 날 하면 중복잡 끝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혹시 그 클리닉이라 이런 거는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놨는데 혹시나 이제 뒤에 학원이 있거나 그래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수업은 듣고 수업 그냥 클리닉 때는 보내줄게요. 다른 학원이 혹시나 있으면 그냥 뭐 하기 싫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이 있으면 갑자기 중간에 생긴 거니까 102번 봅시다. 102번에 주머니 안에 0, 2, 3, 5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거를 3번 반복한다. 그랬더니 꺼낸 3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가능한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2, 3, 5가 전부 다 소수야. 그러니까 2가 몇 개 있느냐, 3이 몇 개 있느냐, 5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다 달라져. 겹칠 일이 없어. 근데 0이 있으면 어떤 숫자는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3번 뽑을 건데 어떻게 뽑는다? 0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시면 돼요. 0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뽑든 0이니까 그냥 한 가지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0이 없어. 0이 없어. 그럼 2, 3, 5를 가지고 3번을 뽑는 거죠. 그치? 그럼 뭐가 된다? 3H3이 되겠죠? 3개의 숫자를 가지고 3번 뽑는 거니까. H로 바뀐 이유는 원래는 한 개씩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하는 거니까 원래는 순열이야.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뭐만 보고 있으니까 곱을 보고 있으니까 순서 상관없는 거야. 2, 3, 2 나오든 3, 2, 2 나오든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더 하시면 돼요. 끝이요. 단순하죠? 그래서 얘는 일단 순열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얘 풀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보시면 얘는 이제 블럭을 위에서 본 거고요. 위에서 본 거고 얘는 옆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림 2가 여기서 이렇게 본 거야. 얘를 이 블럭을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본 거예요. 그 모형이 이렇게 된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틀리냐면 지금 12개의 블럭을 쌓는 거거든. 12개의 블럭. 그런데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블럭이 쌓여 있다는 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있다는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추가로 몇 개의 블럭을 추가로 6개의 블럭을 내가 더 쌓을 거야.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6개의 블럭을 더 쌓을 건데 오른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 말은 뭐야? 요 앞줄에는 몇 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뒷줄에는 몇 개짜리가 있다? 4개짜리가 하나는 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요 앞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앞줄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2개로 바꿔. 이렇게. 2개짜리가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뒷줄 4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뒷줄 4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4개짜리로 바꿔. 그럼 몇 개 남아? 지금 6개, 10이니까 2개 남아, 2개. 그럼 그 2개를 어디다가? 남은 4개에다가 나눠서 집어넣어 주겠죠? 그치? 블럭 2개를 4군데 중에 골라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곱하기 4H2가 돼. 4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개 고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얘를 2번 골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몇 개가 돼? 3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 1을 빼. 이렇게 풀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야. 왜 틀릴까?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잘 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방금 우리가 할 때 요 2개 중에 한 개 골라서 얘를 2개라고 정해놨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어? 4H2라고 했잖아. 4H, 요 4개 중에 중복을 해서 2개를 골라서 또 쌓은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에다가 2개를 쌓고 여기도 2개인 상황이 발생하죠. 무슨 소리인지 얘가 다시 내가 첫 번째 얘를 골랐어. 얘가 첫 번째고 지금 얘가 두 번째야. 첫 번째 골랐을 때 얘를 골라서 2개를 쌓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랐을 때 얘를 골라서 얘를 쌓았어. 그거랑 첫 번째 얘를 먼저 골라서 여기가 2개가 됐고 두 번째 얘를 골라서 여기 2개가 됐어. 그러면 이 결과물은 어때? 똑같은 거잖아. 한 가지잖아.
근데 그 안엔 얘를 두 가지라고 본 거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특히 조합에서 고를 때. 그러니까 뭐야? 뒤에 건 상관없어, 얘들아. 뒤에 건. 지금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뒤에 줄에 4개짜리가 2개 있을 수는 없어. 이해가? 그러니까 뒤에 건 상관없어. 얘는 맞아, 얘는. 얘는 괜찮아.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4개를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얘도 4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중복이 생기는 거니까 안 돼. 근데 그러기에는 블럭이 부족해. 근데 밑에 거는 내가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2개를 만들었어. 근데 뒤에 걸 배열하는 과정에서 얘도 2개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중복이 생기는 거라고. 얘를 고르고 얘를 쌓았을 때랑 얘를 고르고 얘를 쌓았을 때가 똑같은 거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앞에 줄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요. 풀면 안 되는 거고, 앞에 줄에 어떻게 하겠다? 앞에 줄에 1, 2가 들어갈 때와 2, 1이 들어갈 때, 그 다음 마지막 2, 2가 들어갈 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앞에 줄의 종류를 가지고. 이해돼?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쌓았다. 그러면 2, 1일 때를 보겠다는 거야. 2, 1일 때를 보면 우리 지금 몇 개 남는다? 2개 남는다. 그런데 여기엔 더 이상 쌓으면 안 돼. 왜? 2, 1로 고정해놓고 그 다음을 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3H2가 되겠죠? 뭐? 3개의 블럭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쌓는 거죠.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2. 그 다음 마지막 2개, 2개야. 2개, 2개면 어떻게 돼? 블럭이 1개 남겠죠? 그럼 뭐가 된다? 3C1. 3개의 블럭 중에 1개를 골라서 쌓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계산 과정은. 그런데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알겠죠? 알겠죠? 지금 얘가 계산 과정이 이렇게 간단한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정답률이 낮다는 거거든. 정답률이 뭐 엄청 낮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20% 30% 정도 때 돼야 여기 들어온단 말이야. 문제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근데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이렇게 풀려 틀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왜? 내가 여기 2개 쌓고 2개 쌓는 거와 2개 쌓고 2개 쌓는 거. 결론이 똑같으니까 중복이 있다는 거야, 저 안에. 알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클리닉시